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의 모델 지오메트리 매트러스, 즉 메쉬 앞에 있는 단계들이 완성이 되어야 메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파일을 가지고 보면 지오메트리도 이미 임포트가 잘 돼 있고요. 각 지오메트리별로 부품들이 잘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물성도 제대로 잘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타이틀 알로이 1, 2, 3인데 이거는 이게 아마 카피가 되면서 세 개가 된 거지 똑같은 겁니다. 내용 보시면 만약에 뭐 다르면 데이터 파일 다르면 뭐 이름 바꾸시면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들어왔나 봐요. 코디네이트 시스템도 돼 있고 커넥션도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세퍼레이션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지워졌다, 좀 잘 생성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컨택을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오토매틱 생성이 안 돼요. 자동으로.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그건 컨택에서 하시면 되는데 좀 이제 이 컨택을 하려고 본드를 만들어 놓고 컨택 영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보여야 되니까 하이드 바디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서로 하이드 바디 안에 내가 이제 보이게 하면 쇼 바디 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다 하는 게 매뉴얼로 되는데 매뉴얼로 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때는 본드만 띄워놓기만 하면 뭐 보시면 컨택을 연결을 안 하더라도 그만 하기만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요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Create Automatic Connection 생성해라 그러면 요게 맨 처음에 이제 접합으로 된 본디드로 된 걸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 할당 안 된 거. 할당은 요 표면하고 요쪽 안에, 요 표면하고 얘의 구멍이 안에, 얘의 바깥면하고 얘의 안쪽 면 그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얘를 딜리트하실 수가 있고 이 컨택 영역들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용접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만일에 살짝 끼워져 있는 경우라면 노 세퍼레이션이 더 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여기도 노 세퍼레이션. 이거는 만약 용접했으면 본디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접의 성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혹시 그쪽 분야로 가시게 되면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택트까지 다 완성이 되면 메쉬에서 그냥 제너레이트 메쉬 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메쉬를 만들죠. 근데 메쉬가 되게 듬성듬성 성의 없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이제 메쉬는 이 순서에 따라서 메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벤치에서는 메쉬를 다른 데서 불러올 수도 있긴 한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아날리시스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 컴포넌트 시스템 중에 메쉬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쉬를 축구 선수 메쉬는 아니고요. 근데 이 메쉬는 특정한 트랜스퍼 데이터 중요하면 CFX나 플루언트나 미케니컬 LPDL 하면은 이제 이게 이 메쉬가 스태틱 스트럭처에 들어갈지 뭐에 들어갈지 잘 몰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요. CFX나 플루언트나 폴리플로우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메쉬를 불러들이는 것들은 작동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불러들여서 쓸 수 있다. 혹시 필요하신 경우. 특히 유체 흐름 같은 데는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이 프리뷰는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에 서피스 프리뷰가 나타났네요. 이게 부품이나 시스템에 따라 다른가 봐요. 아까 그 퓨즈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서 제가 이걸 바꿨거든요. 여기에 서피스 프리뷰가 있는데 이번에 나타나네요. 어쨌든 프리뷰에 서피스 메쉬하게 이걸 먼저 메쉬를 지우겠습니다. 메쉬를 지워야 클리어 제너레이터. 이거는 소개까지 다 메쉬가 되는 거예요. 내부까지. 네, 내부까지. 근데 프리뷰니까 미리 한번 되게 복잡하면 내부까지 메쉬로 만드는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겉모습만 메쉬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프리뷰에 서피스 메쉬만 하면 얘가 이제 겉에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겉에만 보여주는 거니까 크게 의미 없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지분의 다른 걸 유동층 해석할 때 가세 부분 하는 건데 그거는 유체 해석할 때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저 어디에서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격자 생성의 메쉬의 명령어를 다시 한번 보면 오른쪽에 명령어를 보면 인서트가 있고 업데이트는 뭐 앞에서 변경했거나 메쉬 이걸 변경했거나 아니면 앞에서 지오메트리를 바꿨거나 그랬을 때 새로 업데이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최신 데이터를 바꿔라 그런 뜻이고요. 제너레이트 메쉬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는 생성된 데이터를 지우는 거거든요. 이 메쉬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위에도 있죠. 그래서 메쉬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간에 오른쪽 마우스하고 제너레이트 데이터 하면은 얘가 지오메트리 세팅하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 알고리즘 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세 번째 제너레이트 메쉬고요. 프리뷰는 아까 좀 전에 보셨고 쇼는 이제 여기서 스위퍼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모양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메쉬 조정한 게 끝에까지 쭉 따라가는 건데요. 이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맵하고 그룹의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프레스 1 여러분들 그 F1 키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그 도움말이 뜨니까요. 참조하시는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핀치 컨트롤은 메쉬가 이렇게 한번 보죠. 인서트는 격자 생성의 상세 옵션을 적용하는 거고 이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조건 및 옵션이 바뀐 부분만 다시 격자 생성하는 거고 제너레이트 메쉬는 모델 전체 격자 메쉬를 만드는 거고 프리뷰 메쉬는 표면에 격자 표면 미리 보기 실행하는 거고 쇼는 스윗 메쉬나 랩트 페이스드 메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뭐 예제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크리에이트 핀치 컨트롤은 질 좋은 격자 생성을 위해서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형상 제거하고 기준값은 디테일스 뷰에 핀치 톨러런스 값으로 준다는데 그게 사용할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Clear Generate Data는 생성된 격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새로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계속 보이니까 삭제하는 거고 그룹 all similar children 동일한 격자 옵션을 그룹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있긴 한데 그게 요까지네요. 이렇게.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서트일 겁니다. 아마 인서트. 인서트는 나오면 다시 설명할 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 대한 아웃라인의 메쉬 항목을 선택하고 상세창에서 메쉬 항목에 다양한 변경이 가능한데 크게 변경할 거 없어요. 차라리 여기다가 인서트 창에 있는 걸 추가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메쉬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어떻고 퀄리티가 어떻고 하는데 메쉬의 퀄리티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엘리멘트 퀄리티. 엘리멘트 퀄리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메쉬가 1에 가까울수록 퀄리티가 좋은 거거든요. 테트라고널은 4면체, 헥사고널은 6면체. 그래서 요거는 자코비안 에스펙트 레이쇼는 이제 다 길이가 엘리멘트 요소의 모서리 길이가 비슷한 거, 자코비안 레이쇼는 이제 구부러진 정도 맥시멈. 근데 이 부분도 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서트 부분에서 사이징이나 몇 가지만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나아지니까요. 그래서 메쉬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볼 게 없는데 딱 하나만 사이징이 그래서 뭐 스팬 앵글 센터가 콜사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스태티스틱스가 있어요. 통계인데 지금 현재로 노드가 요거죠. 계산하는 점들이 2200군데에서 계산하겠다. 개수 쭉 세면 2200개고 그 다음에 요 엘레멘트 하나하나 요 개수가 이렇게 되면 876개입니다. 근데 학생용 버전은 노드가 10만 개 이하로 제약이 돼 있어요. 10만 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개는 되게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요소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피지컬 레퍼런스, 엘리멘트 오더가 있는데요. 엘리멘트 오더는 더 이상 프로그램 컨트롤인데 예전에는 리니어 요거랑 점을 찍을 때 얘하고 얘만 계산했거든요. 중간에 있는 이걸 계산을 안 했어요. 그걸 계산하고 싶으면 쿼드라틱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디폴트가 그래서 리니어가 디폴트가 아니라 쿼드라틱이 디폴트니까 이것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엘리멘트 사이즈는 여기서 건들지 마시고 인서트 하게 되면 인서트를 하면 사이징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징. 그래서 따로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온 이따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하고 어드밴스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볼 건 없고 여기 스태티스틱스의 노드 숫자고 엘리멘트 숫자는 뭐 수만 개 뭐 정도까지 노드를 늘려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컬 메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메시 컨트롤 메서드인데요. 요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메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게 로컬 메시 컨트롤이에요. 다 할 건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이징, 뭐 메서드, 리파인먼트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메서드는 사실 이것도 요 선택된 거를 자동으로 사실은 얘가 하게 돼 있거든요. 디폴트로. 근데 그 모양이 4면체 닮았다, 6면체 닮았다, 수입해야 된다, 멀티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양이 단순해서요. 두 번째 사이징은 좀 많이 써요. 사이징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지금 각자 이 덩어리들 지금 파트가 3개잖아요. 파트가 3개인데 3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누르면
셀렉션 하면 바디 3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어느 거는 바디가 되게 큰 놈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애는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멘트를 커다란 데다 많이 만들면 요소 수가 많이 늘어나고 노드 수가 많이 늘어나서 용량을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큰 애는 지금 디폴트가 7.378호인데 3분의 1로 줄이면은 요소 수는 8배로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길이에요, 길. 요소의 한 길이. 모서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3이니까 얘는 뭐 한 3.5.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사이징은 내가 보니까 얘하고 얘는 좀 작아. 그렇죠? 7.378호에 5로 했는데 얘네는 뭐 한 2.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메시나 또 업데이트 메시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듬성듬성 생겼던 것들이 여기도 좀 많이 늘어나고 얘랑 얘는 더 촘촘하게 바디가 작으니까요. 그러면서 노드 개수가 16,000 좌측 하단에 디테일이에요. 16,700개가 되고 엘리멘트 수는 약 한 10,000개 정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바디 사이즈가 많이 는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컨택트 사이징이 있습니다. 컨택트 사이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컨택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컨택트 부분이 되게 좀 민감하고 하니까 컨택트 리전 중에 뭐 한 곳을 나는 엘리멘트 사이즈가 디폴트보다 좀 더 작게 얘는 한 0.5mm로 하고 싶다. 여기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번개 표시잖아요.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럼 이 부분, 여기 닿는 부분만 되게 촘촘하게 만들었죠. 이 부분. 그렇죠? 여기 닿는 부분이 좀 나는 여기가 힘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만 촘촘하게 했다. 77,000개보다 아슬아슬하네. 그렇죠? 이 세퍼레이션 말고 폴더랑 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폴더랑 핀? 뭐 업데이트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주변 그러니까 어디 접촉면을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고 싶다. 이때는 안 보인다. 이쪽으로만 얘하고 얘라 보니까 안 보이나 봐요. 그럴 때는 얘 솔리드를 얘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바드. 그리고 나서 메쉬로 보면 여기만 촘촘해졌네. 이거 많이 좀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보이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쇼 올바른 다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로 해서 26,000개. 다음에 또 인서트에 뭐가 있냐면 리파인먼트가 있는데요. 리파인먼트는 지오메트리 뭐 3개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오메트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점이나 모서리나 면이네요. 저는 면에 이 부분만 리파인먼트를 더 파인하게 하겠다. 더 작게 하겠다. 리파인먼트는 숫자가 커질수록 컨택했고요. 리파인먼트는 1에서 3인데 이 격자가 더 파인하면 더 작아집니다.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 3 메시 컨트롤 뭐 제너레이트 하셔도 되고 다시 만드셔도 되고 업데이트 하셔도 되고요. 얘 부분만 하면 더 파인하게 더 훨씬 작아지게 얘만 더 작아졌죠.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나머지 뭐 핀치 컨트롤, 매치 컨트롤 이런 것들은 뭐 보시죠 뭐.
메서드는 테트라이드로 4면체로 할 건지 6면체로 할 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컴퓨터가 하는 게 우리보다 더 나아요. 초보자보다. 아주 이렇게 그것만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게 낫겠지만 초보자들보다는 컴퓨터가 오토매틱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패치 컨포밍 메서드는 뭐 한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수입을 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죠. 그렇죠. 뭐 원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사이징 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더가 있는데요. 어, 사이징인데 지오메트리를 모서리를 택해요. 이걸 일단 지웁시다. 자꾸 지웠다 해서 빨리시겠지만 미리 있던 것도 안 보이면 여기서부터까지도 다 지웁시다. 그래서 메쉬를 한번 하는데 사이즈도 지우고 원래 메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제너레이트 메쉬 하면 뭐 되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원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이징을 넣는데, 그렇죠? 어디에다 사이징을 넣냐면 얘의 모서리에 사이징을 넣는데 모서리에만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멘트 사이즈 말고 그러면 넘버 오브 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 오브 디비전 몇 개냐? 하나? 아니? 아니면 9개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인플루언스는 9개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업데이트 해보면 여기를 9등분으로 9조각을 내서 9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얘처럼 예쁘게는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그래서 이 부분에 특정한 숫자로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사이징을 꼭 밀리미터로 할 필요만은 없어요. 또 하나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는 나는 요 주변만 보고 싶다. 그래서 엘리멘트 여기 말고 지오메트리를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하고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의 스피어 센터는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하고 스피어 오브 레이디어스는 이게 지금 길이가 이게 한 5, 6mm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mm. 요거 주위로 3mm. 요거는 사이즈는 0.5.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몇시 한번 보시죠. 이 주변으로 제대로 못 만들었네. 관심 있는 부위에 특정한 영역에 이게 지금 원 형태라 죄송합니다.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점 있는 대로 슈피어로 해서 그런 건데 저기 뭐 엣지로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엣지 사이즈 엣지로 안 하고 점 여기 점 나는 여기만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다. 메쉬를 자세히 나누고 싶다. 점 있는로요. 그러면 여기 슈피어 브레이드에서 이게 구가 생기잖아요. 3mm 말보다 한 5mm 이 정도 범위에서 메쉬 엘리멘트 사이즈는 0.5mm로 다른 것보다 좀 작게
5.5mm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면 얘가 이제 버텍스는 꼭 점이라는 뜻이죠. 다른 데는 다 성기인데 여기만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인서트 하나만으로도 사이징 하나만으로도 아까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치수 요소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특정 길이를 몇 토막으로 나누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요것처럼 특정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만 메쉬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컨택트 사이징은 서로 다른 솔리드끼리 붙어있는 그 면 위주로 사이징을 줄이는 거고, 리파인먼트는 측정된 면이나 또는 모서리에 그 부분만 또 그 촘촘하게 만드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메쉬를 좀 작고 촘촘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요. 어느 부위에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해봐야죠. 근데 형상이 복잡하고 내가 관심이 되는 분야, 응력이 많이 몰리거나 전류 밀도가 많이 몰리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일일이 설명하려면 되게 많은데요. 그거 말고 하나, 둘, 셋, 세 개만 메서드도 필요 없고 하나, 세 개 사이징, 컨택트 사인, 리파인먼트. 그러면은 메쉬 크기만 조절하는 것만으로 해도 메쉬 퀄리티를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멀티존으로 해서 스윗 메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우리 구조에서는 크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이징이죠. 바리 오브 인플루언스는 안 보여요. 그렇죠? 엘리멘트 사이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들한테는 엘리멘트 사이즈를 줄이는 거, 엘리멘트의 모서리 크기죠. 넘버 오브 디비전, 그다음에 특정한 엣지나 이런 데서 그 섹션, 특히 원 같은 데를 내가 자르겠다, 아니면 얇은 판재를 내가 몇 등분 하겠다, 그때 많이 쓰이고요. GP 오브 레디어스는 아까처럼 버텍스 점 찍은 데서 그 주변에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컨택트 사이즈는 서로 다른 두 솔리드가 접해 있는 요 주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파인먼트는 정한 다음에 숫자를 1에서 3까지 정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더 파인한 겁니다. 더 잘게 자를 수 있고 얘는 덩어리로 선택 못하고 페이스나 모서리나 이런 걸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 메쉬는 표면에 균일한 격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원형이나 이런 각형이 있을 때 좀 이게 뭐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영상 시험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균일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걸 따라서 여기 구분대를 따라서 이렇게 메쉬를 하면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뒷면 모서리가 없이 루프로만 돼 있을 때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단 격자는 헥사고널 격자만 가능하다. 측면 모서리 없이 루프등의 경우 축방향, 반경 방향으로 분할 개수를 적용해서 넘버 오브 디비전을 정해서 이쪽 두께 방향으로 2개, 이쪽 방향으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 방향으로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해가지고 자를 수 있다. 잘 모양이 나옵니다. 다음에 요거는 엘리멘트 쉐입은 메쉬의 퀄러티, 메쉬가 잘 짜졌느냐 안 짜졌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얘입니다.
얘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이제 메쉬가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 빼고는 다음 시간에 쭉 한 번씩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 매싱까지 하는데 주로 사이즈 매싱을 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의자라고 할게요. 의자 모델을 이용하여 사이즈, 메쉬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메쉬를 생성시용. 사이징에는 그렇죠? 사이징에는 그 엣지, 그 요소 크기뿐만 아니라 요소 크기, 그다음에 넘버 오브 디비전, 그다음에 오브 인플루언스, 슈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인가요? 오브 인플루언스를 이용하여 메쉬 크기를 하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스태티스틱스에서 노드 숫자와 그렇죠? 엘레멘트 숫자를 몇 개가 생겼는지 확인하시오. 그래야 10만 개 넘어가면은 이제 좀 키워야죠. 확인하시오인가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오? 문법상 용어가 보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